자,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 근데 부탁을 들어준다면 관심을 갖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부탁을 거절당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거절한다 그 말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탁하든지 말든지. 자, 거절당하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속어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거절한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강화 중지의 의미, 관심 중단의 의미로 하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부탁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행동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멸, 속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적어주시죠. 자,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가 있습니다. 자극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게 뭐였어요? 고전적 조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로 강화를 받았다면 또 강화가 나오잖아요. 네, 유사한 자극에서 동일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이 강화죠. 좋은 거니까 계속 다른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극 일반화다 이 말이에요. 유사한 자극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칭찬을 받은 것이 바로 자극 아닙니까? 이걸 또 받기 위해서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자극 일반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극 일반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고전적 조건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외부로부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스티뮬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부탁을 뭐 한다? 거절했다. 이게 반응이에요. 부탁이 들어왔다, 나 거절했다면, 부탁을 거절했다면 그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전적 조건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 일반화가 있는데요. 자극 일반화는 이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극 일반화라고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다.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자극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칭찬이다라고 했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물이거든요. 강화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느냐? 칭찬이 들어오니까 동일한 자극, 즉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더 외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극 일반화다 이 말이에요. 동일 자극에 대해서 자, 유사 반응을 계속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유사 반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자극 일반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극이 들어갔다, 반응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물이 들어갔다. 따라서 이것도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변별 자극입니다. 변별만 있죠. 자극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변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강화를 받았는데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여도 강화를 받지 못하면 두 자극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변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A 자극이라 할게요. A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받았습니다. 자, 강화를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여도 강화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B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했는데 강화를 못 받은 경우가 있다면 똑같이 하겠어요? 달리 하겠어요? 당연히 달리 하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상이한 반응이 보인다.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바로 변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변별 또는 변별 자극도 마찬가지. 자극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화라는 것에서 우리가 바로 스키너가 이야기한 강화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를 읽어주세요. 시작. 속어, 자극 일반화, 변별 자극.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and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공통현상입니다. 공통현상.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는 현상들, 여기 있는 것들이 좀 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별표. 행동 형성, 행동 조성, 쉐이핑하고 나오죠. 자, 행동 형성, 그 다음에 행동 조성, 조형이라고도 합니다. 조형, 그냥 단지 두 자로 조형. 그래서 쉐이핑이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행동을 포맷하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사례를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3번 보세요. 우편함에서 편지 물어오게 개를 조성하기 또는 조형하기라고 해요. 자, 우편함 근처에 다가가면 강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강화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는 거예요. 우편함을 건드리면 강화를 줍니다. 편지를 물면 강화를 줍니다. 가져오면 강화를 줍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훈련하는 방법에 이 조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 행동을 단계적으로 조작하여, 자, 1번 단계적으로 행동을 조작합니다. 단계적으로 행동을 조작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적으로 동물이 하기를 바라는 반응에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도록 합니다. 2번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는 방법,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대하는 반응과 행동을 학습하고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행동 양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강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행동이고 이게 결과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화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강화를 줘서 이 하나의 목표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것,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것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행동 형성 조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행동연쇄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연쇄법도 마찬가지 조작적 조건화의 응용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거든요. 아동이 주어진 단계를 강화에 의해서 행동형성법이나 용암법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학습한 뒤에는 그 단계를 다른 단계들과 적절히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형성법이나 용암법도 이제 이렇게 점점 더 행동들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암법도. 자, 이 주어진 단계를 단계가 있는데 강화를 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다른 단계들과 적절히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라. 사례로는 음식 먹기가 있는데요. 강화물 또는 강화인자가 음식입니다. 여기에서 초기 단계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나머지 부가적인 단계들 숟가락을 입까지 들어올리기, 숟가락을 입에 넣기, 숟가락을 접시에 되돌려 놓기. 자, 이러한 것은 아동이 그 연쇄의 모든 단위를 완수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익혀야 될 단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강화물에 의해서 이제 초기 단계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 형성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연쇄법이 좀 헷갈린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행동 연쇄법 CF 자, 이 행동 연쇄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동 형성 조형이라 할게요. 조형이나 용암법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자, 학습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학습 이루어진 후. 자, 이것을 이제 다른